이번에는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번호를 이용을 해서 성별을 구하실 때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구하실 때는 하이픈 다음에 있는 요 글자가 1이냐? 예, 1이면은 남자고 2면은 여자. 좀 그 전에 하셨던 거에서는 1과 2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도 있고 4도 있죠. 그래서 1이면은 남자, 2면은 여자, 3이면은 남자, 4면은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려 하는데 이 추주 함수와 미들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주 함수는 자, equal 먼저 추주 함수부터 열어 놓을게요. equal CHOOS 더블 클릭하시고 fx. 자, 지난번에 한번 추주 함수는 하셨어요. 추주 함수와 미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성별 구하는 건 한번 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넘버라는 인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1 이상의 양의 정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인덱스 넘버의 값이 1이면은 value 1에 있는 요 값을 찍게 되고, 인덱스 넘버의 값이 2면은 value 2에 있는 값을 찍게 되고, 이런 논리로 추주 함수는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인덱스 넘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주민번호의 하이픈 다음에 있는 숫자를 추출해서 여기다 넣어야지 1이면은 value 1에서 남자, 2면은 value에서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별을 입력하는 수식을 완성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민번호의 가운데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들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미들 함수에 대해서는 배우셨는데 혹시 처음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미들 함수 마법사를 좀 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추주 함수 안에서 미들 함수 마법사를 열기 위해서는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미들이라는 함수 이름 를 클릭을 합니다. 미들 함수는 인수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인수는 추출하고자 하는 원본 데이터 있는 셀. 자, 텍스트 안에 커서를 두시고 일단 클릭을 해서 반드시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C의 100셀 이렇게 클릭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신 경우, 자, 혹시라도 지금 미들 함수에 지난번에도 주의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커서가 없는 상태에서, 미들 함수 마법사에 커서가 없는 상태에서 C의 100셀을 클릭을 해버리면은 저 함수 이름, 미들이라는 함수 이름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수식 입력줄에서 미들 함수 부분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함수 마법사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커서가 있는 위치에 더하기 C의 100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함수 마법사가 엉뚱한 걸로 바뀌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글자를 지우시고 다시 미들 함수 마법사에서 첫 번째 인수난을 찍고 커서를 만든 다음에 C의 100셀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이픈 다음에 있는 글자 하나만 추출합니다. 두 번째 인수 스타트 넘버 추출할 시작 위치를 말하는 거죠. 하이픈이 7번째고 그 다음 1, 2, 3 들어있는 이 부분이 8번째 위치니까 스타트 넘버 안에 8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8번째에서 몇 개를 추출할 것인가. 세 번째 인수는 추출할 개수예요. 하나만 넣으면 되죠.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죄송해요. 확인 누르지 않고, 예. 자, 여기 혹시라도 저처럼 확인 누르셨다면은 괄호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추주함수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서 추주함수에서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제가 빨랑 진행하고자 하는 욕심에 그냥 확인을 눌러버렸습니다. 이럴 경우는 또 당황하지 마시고, 추주함수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다시 fx를 열어주시면은, 미들 함수에서 추주함수로 다시 넘어간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인덱스 넘버 안에 들어가 있는 미들 함수에 의해서 추출된 값이 1이면은 value 1에 있는 값을 찍죠.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될까요? num이라고 쓰셔야 되고, 인수와 인수로 내려가실 때는
키보드에 손이 가 있을 때는 탭키 이용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탭키 누르고 밸류 위에 여, 또 탭키 누르고 밸류 3에 남, 탭키 누르시고 밸류 4에 여,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마법사에서 또 다른 마법사를 부르실 때 확인 단추는 처음 부른 마법사로 돌아온 다음에 확인을 누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휴 핸들러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lookup 함수에는 앞에 v를 붙인 것과 h를 붙인 hlookup과 vlookup이 있어요. 일단 앞에 v는 버티컬의 첫 글자예요. 그러면은 세로로 데이터가 되어 있을 때는 vlookup을 쓰시는 거고, hlookup, h는 horizontal 수평이죠.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hlookup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답을 들어갈 표의 모양은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세로 모양이에요. 세로 답이 들어갈 거. 그러면 둘 다 vlookup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때 vlookup 함수를 쓸 것인가 hlookup 함수를 쓸 것인가는 답이 들어갈 표의 모양이 아니라 참조할 표의 모양이 이 표처럼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요 vlookup 얘를 쓰시는 거고, 얘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성적평가 기준표처럼 참조할 표의 모양이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요 hlookup 얘를 쓰시는 겁니다. 자요. 그러면은 지금 수강료 참조할 표의 모양이 이렇게 세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을 이용합니다. 자, vlookup 함수도 지난번에 하기는 했으니까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for 쓰고 else고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인수에서 지금 처음 등록하신 분의 강좌는 요가예요. 그러면은 이 요가가 이 표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요가가 있는 위치랑 같은 행에서 이 수강료 값을 추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vlookup 함수인데, 자, 첫 번째 일단은 찾고자 하는 값은 첫 번째 등록하신 분의 강좌명 요가죠. 요가가 있는 셀 주소 2의 100셀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이 추출하고자 하는 이 강좌명을 찾고자 하는 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lookup이라는 함수는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배열의 첫열에서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 어레이 거의 두 번째 인수의 범위를 잡으실 때 이 첫 번째 열에 지금 첫 번째 열에 여기에서 요가가 발견이 되게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강좌명 왼쪽에 뭐 센터명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센터명부터 범위를 잡으시면은 첫 번째 열에서 요가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참고하고자 하는 표가 더 크다 할지라도 첫 번째 열에서 이 첫 번째 인수인 lookup value에 있는 이 값을 찾을 수 있게 범위를 시작하는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테이블 어레이난을 클릭을 하시고 B의 114셀에서부터 C의 117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첫 번째 등록하신 분만 수강료를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분도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수식을 복사하게 되는데, 이럴 때 범위 잡았을 때는 반드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 범위가 변경이 돼서는 안 되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범위를 잡아도 얘는 그대로 얼음땡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범위 잡자마자 F4키를 눌러서 이 범위를 절대 주소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범위를 여기 첫 번째에서 요가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요가랑 같은 행에 있는 몇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인가 그거예요. 자, 요가랑 같은 행에서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인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행의 인덱스 번호는 1이고 두 번째 행의 인덱스 번호는 2라고 엑셀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행에서 찾아서 첫 번째 행이 아니라 열입니다. 첫 번째 열의 인덱스 번호 1, 두 번째 열의 인덱스 번호 2.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열에서 요가를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인덱스 넘버 안에 2라고 쓰시면 되겠죠. 2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은 false를,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은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요가, 스피치 이러한 문자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false라고 쓰시는데, 직접 false를 쓰셔도 되지만 숫자 0이 false를 의미하고 숫자 1은 true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숫자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여기에 false라고 제대로 찍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단추 꾹 눌러주시고요. 자, 함수 마법사 어떻게 넣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수 2에 100,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수 2, 그 다음에 0. 자동 채우기 이용해서 쭉 채워주시고, 뭐 여행 영어는 12만원 제대로 되어 있죠.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서 좀 구분해 주시고 그러니까 서식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강료 인덱스하고 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적평가 H룩업이 있는데, 이왕 V룩업이 나왔으니까 H룩업을 조금 먼저 하도록 할게요. V룩업하고 좀 차이점도 비교하실 겸. 성적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평가 기준표가 얘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H룩업을 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퀄 하시고 H룩업. 지금 첫 번째 등록하신 분의 성적을 가지고 수냐 우냐 뭐 이거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찾고자 하는 값은 당연히 성적이겠죠. 성적 있는 F의 100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범위 잡으시면 돼요. 가끔 제가 룩업 함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왜 성적평가 또는 강좌명 수강료 이러한 제목 부분 얘네들은 왜 범위에 안 넣느냐. 이거는 지금 여기 룩업 함수 이 찾는 함수는 제목 부분에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부분에서만 찾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제목 부분까지 이거를 넣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 어레인 안에 요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이 엑셀에서 가장 엑셀을 잘 설명하고 있는 참고서가 누구냐면 이 도움말이에요. 도움말에도 룩업 함수에 예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다 제목 부분은 제외하고 범위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말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터넷
자, 여기 룩업 함수 하면서 이렇게 설명 나와 있죠. 예, 요거 이용해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쭉 이 설명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십시오. 예. 범위는 테이블 어레이 어디서부터예요? F의 113에서 J의 114까지 범위 잡으시고, 이렇게 범위를 잡으셨을 때, 함수에서 범위를 잡으셨을 때는 반드시 이 답을 복사할 일이 있나 없나, 이 범위가 흔들리면 되나 안 되나, 그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예, 복사를 해도 이 범위가 흔들리면 안 되죠. F4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절대 주소 고정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우 인덱스 넘버. 자, 지금 이 범위에서, 자 보세요. 이 범위에서 값을 찾아서, 예, 첫 번째 행의 인덱스 번호가 1이고 두 번째 행의 인덱스 번호는 2가 돼요. 그 답을 뭐를 찍어주는 거예요? 60점, 70점을 찍는 게 아니라 수미양과 얘를 찍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로우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 자,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숫자로 찾을 것인가 또는 그냥 문자를 찾을 것인가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성적 96점 또는 성적 78점, 이러한 점수들이 수미 양가 중에서 어떤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근데 96점도 그렇고 78점도 그런데 78점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범위에서 예, 78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행에 78점이 없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찾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78점을 못 찾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비슷하게라도 찾아야 돼요. 비슷하게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일단 78점이 첫 번째 이 범위의 첫 번째 행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한테 물어요. 0한테 너 나보다 크냐 그랬더니 안 크대요. 자, 60도 안 크다 그러고 70도 안 크다 그러고 80도 78점인 경우입니다. 78.65. 자, 80은 너 나보다 크냐 물어봤더니 나보다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80 있는 대로 못 가고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뒤돌아서서 이 중에서 제일 큰 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중에서 제일 큰 애, 다시 말해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애를 찾아요. 그러면은 70점이죠. 요 70점. 한마디로 70점을 찾게 된다는 거죠. 70점을 찾고 70점과 같은 열에 있는 두 번째 값인 미를 찍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엑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레인지 룩업에서 뭔가 옵션만 잘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레인지 룩업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없잖아요. 70점 딱딱 떨어지는 점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점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true라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1을 쓰시면은 여기 이렇게 true라고 찍히게 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숫자 1, 그러니까 range 룩업란에 1이 들어가는 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수강료를 아까 안 구했냐, vlookup을 이용을 해서 구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겠는데,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가 있어요.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구하는 경우가 ITQ 시험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거의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vlookup으로 이거를 대신하고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일단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인덱스나 매치 함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이 답하고 상관없이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가
따로따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만 좀 할게요. LF엑셀에다가 인덱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 마법사를 좀 열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마법사를 여시면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 나와요. 이거는 이제 범위가 떨어져 있는 범위를 사용할 때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하시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는 범위가 아니죠. 그럴 때는 첫 번째 선택된 상태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인덱스에서 첫 번째 인수 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넘버, 컬럼 넘버가 있어요. 인덱스 함수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만 하는 거냐면은 범위를 줘요. 이렇게 범위를 예를 들어서 이런 범위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범위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주고 이 범위에서 열의 위치, 그러니까 로우 넘버니까 열이 아니라 행의 위치.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이라는 수강료를 추출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범위를 주고 이 범위에서 행의 위치면은 이게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컬럼 열의 위치, 여기서는 두 번째 열이죠. 두 번째 열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해당되니까 요 셀을 지정을 하고 이 셀을 찾고 이 셀 안에 있는 값을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범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넘버, 행의 위치는 1이고 컬럼 넘버, 열의 위치는 2가 되죠. 그리고 여기 10만원 확인, 이런 식으로. 이 VLOOKUP 함수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제가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라고 딱 정해드렸으니까 그거를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의 위치를 모른다. 이게 요가인지 스피치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인덱스 함수만 가지고는 이 10만원이라는 값을 추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매치 함수예요. 자, 매치 함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퀄하고 매치. 매치 함수도 이제 매치 함수는 어떤 값을 줘요. 찾는 값이 있고, 자, 이 찾는 값을 제가 요가라고 하겠습니다. 찾는 값이 있고 이 값을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줍니다. 그러면 요가에서부터 요 범위 이렇게 잡을게요. 자, 찾는 값은 여기 요가를 찾는데 이 요가를 찾을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매치 타입이라고 나오죠. 매치 타입은 1, 0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범위의 옵션으로 이 세 번째 인수 옵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옵션 1이라고, 그러니까 옵션 세 번째 인수에 1을 썼을 때는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옵션 마이너스 1을 썼을 때는 기준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데 옵션 마이너스 1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내림차순 정렬이 이미 범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옵션 1을 쓰기 위해서는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가 이런 글자를 찾는 거죠. 글자를 찾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로밖에 못 찾아요. 아까 VLOOKUP, HLOOKUP에서도 보셨듯이 어떤 비슷하게 일치하거나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근접한 거,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근접한 거, 이런 거 근접하는 값을 찾는 경우는 이건 숫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자열인 경우에는 옵션 제로를 써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는 그런 옵션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매치 타입에 자, 0을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매치 함수의 결과값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매치 함수의 결과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범위 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상대적인 위치예요. 이 범위에서 요가의 위치는 1이고 한자의 위치는 3이 되겠죠. 그 위치 값을 얘가 찍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인덱스라는 함수는 행과 열을 알려주면은 그 범위 내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곳에 있는 셀에 있는 값을 추출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요가라는 강자의 수강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할 건데 이용을 해서 여기 수강료 이 범위를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가가 몇 번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위치 값을 가져오는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의 백셀을 클릭을 하시고 equal 인덱스를 먼저 쓰시고요. 자, 왜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는 수강료 이 결과값 얘니까 10만 원이니까 fx 그리고 확인 클릭. 자, 범위는 인덱스 함수에서 우리가 실제로 가져오고자 하는 거는 요가나 강자명 이건 아니에요. 수강료만 필요해요. 그러면 범위를 넓게 잡게 되면은 이게 몇 번째 열인가 이것까지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넓게 잡지 마시고 실제로 뿌려줄 열만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C의 114에서 요만큼만요. 그만. 자, 여기 이거를 범위를 잡는데 그러면은 컬럼은 하나죠. 그죠? 열은 하나니까 세 번째 인수에 나중에 이제 1만 쓸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이게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이 김길이라는 분이 요가를 들었으면은 요가의 위치를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행 영어를 듣고 있다. 그러면 여행 영어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행의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는 행의 위치를 매치가 가서 찾아와요. 매치가 match 여는 가로까지 하시고 매치 함수로 넘어갈게요. 수식 입력줄에서 매치 함수 부분을 찍고 반드시 두 번째 나온 함수 마법사의 첫 번째 인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룩업 밸류란에 커서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강자명 찾아야 될 강자명은 이거죠. 자, 2의 백셀을 클릭합니다. 자, 요가를 찾는데 룩업 어레이 자, 두 번째 인수를 클릭을 하시고 범위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강자명만 범위 잡으면 되죠. B의 114에서 B의 117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됐죠? 예. 그 다음에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죠. 요가는 요가, 스피치면 스피치니까 문자열은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숫자 0 입력하시고요. 예. 그리고 다시 인덱스 함수 마법사로 넘어가셔야 되죠. 자, 수식 입력줄에서 인덱스 함수 마법사 글자 주변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컬럼 넘버 안에는 컬럼은 어차피 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1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그대로 나오죠. 쭉 드래그. 어머나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제가 범위 잡고 이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자, 지금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범위를 잡고 이거를 답을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범위를 절대 주소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잊어버렸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수식 입력줄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 이거 다시 수정하실 때는 반드시 i의 백셀 시작 처음 함수를 넣었던 셀을 찍고 수정하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i의 백셀을 클릭을 하시고 fx를 누르시고 함수 마법사를 다시 열어볼게요. 물론 수식 입력줄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레이 이 범위 부분을 절대 주소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범위 부분을 함수 마법사에 잡자마자 F4를 누르면은 시작하는 셀과 끝나는 셀을 동시에 절대 주소 지정을 하는데 나중에는 커서가 있는 셀만 나중에 절대 F4를 누르면은 커서가 있는 셀만 절대 주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위에서 시작하는 위치
있는 셀 부분 클릭하시고 F4.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에 셀 주소 부분을 클릭하시고 F4. 또 매치 함수도 마찬가지죠. 매치 함수도 범위가 있어요. 자, B의 114 매치 함수의 두 번째 인수의 범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 B의 114에 B하고 114 사이를 클릭하고 F4. 그 다음에 B하고 117 사이를 클릭하고 F4. 자, 이렇게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쭉 드래그. 제대로 답이 이거랑 똑같이 나왔죠? 천단위 구분교 넣으시고. 그 다음에 choose와 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choose와 weekday라는 함수는 choose라는 함수는 아시죠? weekday가 생소하신 거죠? 자, weekday가 뭔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L에 102셀을 클릭을 하시고 equal weekday를 함수 마법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ekday는 어떤 첫 번째 인수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날짜가 들어가요. 자, 오늘이 5월 20일이네. 5월 20일이 하나 있는데, 자, 5월 20일 오늘 날짜를 첫 번째 인수에 넣고, 자, 두 번째 인수란에는 이 결과를 결정하는 수를,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를 가져오는 건데, weekday는 날짜를 알려주면은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뿌려주는 애예요. 그런데 이 요일을 우리나라만 좋으라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영어권 분들만 좋으라고 뭐 먼데이, 뭐 썬데이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뿌려준다고요. 예.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 숫자가 오늘의 요일이 숫자가 4라고 나와요. 지금 4. 그죠? 오늘 요일이 2020년 5월 20일 이게 4라고 나옵니다. 이 숫자가 4가 무슨 요일이라는 거를 이 리턴 타입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결과값 유형일 결정하는 수 1, 2 또는 3입니다. 일요일 1에서 토요일 7까지 유형은 1, 월요일 1에서 일요일 7까지의 유형은 2, 월요일 0에서 일요일 6까지의 유형은 3을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weekday 함수에 아까 그 1이라는 두 번째 인수에 1이라는 유형을 쓰시면은 결과가 아까 숫자로 나왔었죠? 1이면은 일요일을 의미한대요. 아까 숫자로 뭐가 나왔나요?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얘가 리턴 타입 1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가 아까 4가 나왔죠? 수요일이에요. 오늘 수요일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를 리턴 타입 2를 쓴 경우에는 똑같은 사지만 목요일을 의미하고, 리턴 타입 3을 쓴 경우에는 똑같은 사지만 금요일을 의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턴 타입 굳이 2를 써라 뭐 그런 얘기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1, 2, 3 중에서 정하셔야 되는데, 이때 2를 일요일이라고 정의한 1유형이 리턴 타입 1유형이 여러분이 좀 연상하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타입 1이면은 1은 1, 그러면 1이 1이면은 2면은 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그랬더니 숫자로만 나오는 게 weekday예요. 그러면은 이 choose 함수를 이용을 해서 weekday가 1이면은 1, weekday가 값이 2면은 월, weekday의 값이 3이면은 화, 이런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hoose 하시고, 자, 인덱스란에 weekday를 쓰시면 되죠. 예. 자, 이거 인수 2개였으니까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짜가 있는 데이터, 두 번째는 리턴 타입 아까 1이 이해하기가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 1일 때는 1이 나오면은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2는 월, 탭키 이용해서 하세요. 수, 목, 금, 토. 1부터 7까지 있었으니까. 자, 확인을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쭉 드래그. 자, 오늘이 5월 20일 수요일, 5월 6일도
수요일이나 보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저장 한번 하십시오.